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0일자 12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쭉 빠져서 내려오면서 마감을 해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도지 만들고 교과서처럼 도지 만든 다음에 상승을 시작을 해서 화, 수, 목, 금 계속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깨면 상승 모드 전환하는 걸로 말씀드렸었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여기 업 트렌드 라인의 이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깨질 것인지가 포인트였는데 목요일 날 한 번에 왕창 깨버렸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에 어, 그 밑에 쪽 하한선에 좀 가까이 보시면 하한선에서 저항을 받고 일단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고 동시에 76.18 라인에서도 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75.06 라인은 쉽게 깨졌죠. 내려올 때도 쉽게 깨졌지만 올라갈 때도 쉽게 깨졌는데 제가 그 커뮤니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한 번씩 쉬어서 갔었을 겁니다. 특히나 여기는 이중 저항을 받았었죠. 근데 올라갈 때는 여기 일단 깨서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75.06도 쉽게 깨고 올라갔죠. 5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15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뚫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다른 거하고 달리 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도지를 두 개 만들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분봉이나 더 낮은 걸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금 정체를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고민을 하면서 올라갔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뭐 내려올 때는 시간이 예,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올라갈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시 데이 차트를 보시면 목요일에 그래서 축 치고 올라갔고요. 이 요즘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원인으로서 이렇게 그 유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중에 일단 하마스 공격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도 그 공격 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워서 돌아가고 뭐 그러는 그 수에즈를 건너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텐션이 뭐 이란과 미국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좀 더 텐션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게 어떤 그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여전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생션 관련 문제들, 러시아의 생션을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돼? 그 러시아의 생션 문제를 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죠. 예, 미국 쪽에서. 그래서 그런 관련된 문제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 쪽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유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다들 그 공급 사이드의 문제지 수요 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포인트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 준다 뭐 그거 가지고서 1월 달에는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급 쪽 이슈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수요는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되니 안 되니 뭐 서로 얘기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이었나요? 금요일에 올린 그 채널에 올린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산이 12월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유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계획됐었던 만큼의 감산은 완수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3월달 오펙 플러스 회의랑 이때 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도 뭐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계획되었었던 그 감산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은 그 감산 정책 자체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쉽게 그 감산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더 감산 얘기를 꺼낸다고 해도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굳이 감산 얘기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 같고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계획은 그대로 놔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완수하지 못한 감산 그 양은 놔두되 그걸 푸시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 선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 쪽에서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수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유가가 뭐 올른다거나 할 텐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 센티멘트 때문에 조금씩 뛰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컨트롤 할 수가 없죠. 그건 그 시장 자체의 센티멘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한동안 일정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레인지가 그 레벨이었다면 거기에 이제 후티 반군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쉬프트 업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 그리고 이 오렌지색 라인이 기존의 레인지였다면 지금은 이 연두색과 이 파란색 정도 이 정도 좀 더 가면 80 그래서 72와 80 72와 80 정도 좀 너무 80까지도 사실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제 느낌에. 하지만 넉넉 잡고 80이라고 치면 이 레인지가 지금 현재의 새로운 레인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티 관련된 쪽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뭐 다시 시프트 다운 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오늘 다시 이스라엘 총리나 그 국방부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살벌해지겠죠. 후티는 후티대로 그쪽에서 빨랑 뭔가 휴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휴전도 했고 하니까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톤을 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티 입장에서도 좀 깝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아직은 조금 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다시 이 채널 안쪽 레인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쭉쭉 올라가긴 했지만 금요일쯤에는 더 치고 올라가서 77.82 이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으로 갔다는 얘기는 월요일에 훅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 이 정도에서 뭐 간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금요일에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다시 이 아래로 내려와서 76, 75 요 사이에서 월요일 장에 시작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 모멘텀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 테크니컬 상으로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서 이틀 연속 저항을 받았지만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55.5% 45% 45%로
상승에 약간 더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하지만 이쪽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도 45%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중동 쪽 뉴스들이 어떤 게 나오는 거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55에서 45를 50대 50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을 조금 더 보실 가능성도 주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새로 다시 그릴 만한 어떤 레벨은 없습니다. 뭐 굳이 한다면 여기서 여기 정도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예. 뭐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 이걸 따라서 올라간 정도 돼야 아마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80, 81까지는 가야 제가 이걸 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더 중요한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 뭐 트렌드 라인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ES 뭐 지난주에 실적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지만 결국은 금요일에 새로 신고점 만들면서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지나갔고 다시 수요일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차분했고 금요일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여기 중간에 암 실적 관련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테크들 실적이 2월달 말까지 엔비디아가 다다음 주였나요? 뭐 실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보시면 일단 테크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는 러셀 넘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수익 뭐 퍼센티지 또 많이 올랐죠. 러셀이 나스닥보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는 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러셀이 1.42고 나스닥이 0.97 올랐습니다. ES는 0.52 올랐고요. 그래서 ES보다는 뭐 나스닥이 조금 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NQ랑 ES만 봤을 때 NQ가 ES를 리드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ES만 보신다면 월요일에 빠져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도 그 이전에 있는 고점 저점을 뚫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제 세 번째에 뚫고 올라갔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날의 고점과 저점을 그 다음날에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갇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고점 저점을 뚫는 포인트가 바이 또는 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지금 현재는 선물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 트레이딩을 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날 아니면 그 전날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이 이 고점을 못 뚫었고 이 저점이 이 저점을 못 뚫었으니까 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이거를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날 여기를 뚫었다면 여기서 바이, 이날 이게 이 밑을 뚫고 내려왔다면 여기서 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마찬가지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이, 여기에다가 셀을 미리 오더를 내놓죠. 보통.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다가 바이 시그널 나와서 여기서 롱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은 여기 어디죠? 4980.75에서 샀다고 치면 여기는 5019 그러면은 뭐 얼마죠? 굉장히 많이 뭐 몇백 틱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의 것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관련된 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것도 안 끊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 조건을 이미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에 걸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있고 얘도 못 깼고 그럼 얘도 없고 그런 얘를 지금 이 화면 안에서는 없네요. 여기서밖에 없죠. 여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됐고 수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틀 연속 화수 지지받아서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 상한선 뚫었는데 이 상한선도 중요하죠. 그래서 걸치고 걸쳐서 아직 컨펌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 컨펌이 된다고 치면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던 이 프라이스 채널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얘를 조금 더 익스텐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놓을 수 있겠죠? 이 정도. 그러면 여기까지도 프라이스 채널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어디죠? 그 다음에 5,094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에 있었던 걸로 해놓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까지 늘려서 그 저항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떨어질 만한 그게 없죠. 예. 그래서 아마도 ES는 당분간 계속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는 NQ를 보시죠. NQ를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렇게 교차돼서 올라가는 빨간색 라인이 바깥쪽에 있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빨간색 쪽에서 이게 강력한 저항선,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두 개로 만들어진 영역 여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에 겹치는 이 안쪽 영역 지금으로서는 파란색 안쪽 영역이겠죠. 이 파란색 영역 안쪽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집합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빨간색 레인지가 벗어나고 안쪽에 있는 파란색 레인지 쪽도 이 두 개의 저항선, 이 밑에 두 개의 지지선 이런 식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NQ가 그렇게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수요일까지는 고점을 뚫지도 못한 상태에서 월요일 도지, 화요일 도지 만들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ES랑 달리 NQ는 이제 새가 조금 꺾이는가 했는데 수요일부터 다시 달렸죠. 그리고 도지 만들고 금요일 날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이란 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뭐 여기서도 돼 있고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을 때 ES가 굉장히 중간에 붕 떠 있었죠. 다시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좀 붕 떠 있는 느낌이죠. 어떤 뭐 인디케이터 없이. 그렇지만 NQ에서 이렇게 확실히 저항받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NQ가 리드를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 움직이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반전 포인트를 NQ에서 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파란색 안쪽에서 당분간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면서 이걸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반전돼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거나 어쨌거나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NQ가 그렇다면 뭐 ES도
그거를 따라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NQ가 그 다음, ES가 그 다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E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에퀴티 같은 경우에는 그 CPI가 있죠. 뭐 CPI 이제는 안 본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요일에 있는 CPI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CPI가 그러니까 2월 CPI가 3월 말쯤에 있을 그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CPI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 추이를 본다는 면에서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CPI는 안 본다고 했다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 진짜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뭐 화요일날 CPI 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특별한 뭐 리테일 세일 뭐 이런 거 정도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예, PPI 있고요. 뭐 중요한 매크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다음 주는 NQ는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특별히 ES도 NQ가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ES도 혼자 도망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별 주식들에 대한 어닝은 그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NQ랑 ES는 다음 주에는 이 정도에서 더 쉽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정도에서 살짝 더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ES가 조금 더 장을 리드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NQ와 ES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뭐라고 해야죠?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지가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 위쪽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게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더 빠졌다가 여기에 있는 4299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NQ 영향 받아서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는데 목요일도 같이 치고 올라갔어요. 목요일은 ES나 NQ는 둘 다 그냥 눈치 보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은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어디서 여기 48192에서 저항받고 빠져내렸습니다. 이 앞에 ES, NQ, CL 다 이번 주에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 없는데 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왜 제가 이 짓거리를 하는지 이런 거 보시면은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저항받고 얻어 터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큰 움직임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과연 토요일, 일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 아래에서 시작하느냐, 위에서 시작하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아래에서 시작하건 위에서 시작하건 뭔 상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위에서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48192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힘을 이 지지선에서 반등하면서 비축을 할 거고 만약에 월요일장이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바운스 다운 해서 가까이 있는 45899 금방 뚫고 내려오고 이쯤에서 저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더 빠져서 다시 도론목으로 42989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거를 일단 좀 잘 눈여겨 보시고 포지션을 잡으시려면, 그리고 나서 아, 월요일장이 이 위에서 시작을 하겠구나 싶으시면 이 사이에서 롱을 여기서 바이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밑에 있다면 롱보다는 숏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은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 테크 애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상의 것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따라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고 해도 얘가 굉장히 좋은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좀 보셔서 내려오게 되면 지지선으로 사용을 하시고, 올라가는 거는 뭐 아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얘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이 밑에서 오는 이 프라이스 채널은 계속 의미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서 멀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다시 내려왔을 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우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이 트렌드 라인 위인지 아래인지 보는 거, 그리고 여기 새로운 지지선, 이 정도로 비트코인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뭐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만 들으시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자신이 자기 차트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장이 반등하고 반락하는지를 관찰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동영상, 내일이죠? 내일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